이야기는 1920년대 미국의 동부 롱아일랜드를 무대로 펼쳐지는 닉 캐러웨이라는 청년의 시선을 통해 전개되는 위대한 개츠비의 줄거리를 살짝 길게 풀어쓴 것입니다. 뉴욕으로 떠난 닉 캐러웨이. 내 이름은 닉 캐러웨이. 중서부의 적당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이나 배경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지.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도록 객관적으로 듣고 바라보려 애쓰는 편이야.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나는 채권 업무를 배워보겠노라 결심하고 뉴욕으로 왔어. 내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 번듯한 집을 살 만한 형편도 아니었지.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뉴욕 시내가 아닌 맨해튼에서 좀 떨어진 롱아일랜드의 웨스트 에그라는 곳에 조그만 집을 얻었어.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이 동네를 마음에 들어하며 지내려고 했지. 그런데 이 웨스트 에그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이 즐비했어. 특히 내 옆집 저택은 언젠가부터 매일 밤마다 우렁찬 음악과 불빛이 번쩍이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것으로 유명했지. 그 호화 파티의 주인공, 즉 그 대저택의 주인은 제이 개츠비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어. 아직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이름만으로도 뭔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자, 웨스트 에그의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나는 상대적으로 더 부유층이 많이 사는 이스트 에그에 있는 친척 누나 데이지 뷰캐넌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 데이지는 내 사촌 누나인데 한창 예쁠 때 굉장한 인기를 누렸고 지금은 톰 뷰캐넌이라는 대학 시절 미식축구 스타와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어. 이스트 에그에 있는 데이지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는 데이지와 그녀의 친구인 조던 베이커가 하얀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어. 가볍게 흔들리는 커튼, 뜨거운 여름바람 속에서 데이지는 느릿느릿한 말투로 환하게 웃으며 옛날 중서부 시절의 추억을 물어봤지. 그녀는 어린 소녀처럼 가볍고 명랑해 보였지만 어디선가 조금은 공허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듯 했어. 한편 남편 톰은 거구의 체격의 권위적인 태도를 잔뜩 풍기는 사람이었는데 식사 중에 대놓고 전화를 받으러 사라지질 않나, 데이지 표정이 굳어지질 않나 분위기가 꽤 불안했어. 조금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톰에게는 이미 뉴욕 쪽에 연인이 있었던 거야. 그 이름은 머틀 윌슨. 당시엔 데이지에게도 그 사실이 뻔히 보였지. 다만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유지되는 거칠애 같은 결혼 생활이었어. 어쨌든 그날 식사가 끝나고 조던 베이커가 낮잠 자러 올라가는 틈에 톰은 또 어딘가로 연락을 받고 사라졌지. 데이지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손가락으로 장난을 치면서 나에게 은근슬쩍 말하더라. 우리 예전처럼 재미있었던 때로 돌아갈 순 없을까? 하고 말이야. 그게 나와의 추억을 그리워한다기보다 뭔가 인생 자체가 너무 갑갑하고 씁쓸하다는 의미처럼 들려서 기분이 묘했어. 그렇게 이스트 에그에서 돌아온 뒤로도 내 옆집 대저택에서는 밤마다 화려한 파티가 열렸어. 매일같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받거나 몰려들어오고 버려진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 그리고 떠들썩한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분명 나는 바로 옆집에 살았지만 그 파티에 초대되지도 않았고 개츠비라는 사람을 직접 볼 일도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파티 초대장이 내게도 도착했어. 별다른 기대 없이 주말 저녁에 그 대저택을 찾았는데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 대문에서부터 고급 자동차가 줄지어 서 있고 정원에서는 각종 칵테일과 샴페인이 흐르고 실내에서는 재즈밴드가 쉴 새 없이 연주하는 미국의 황금 시대가 펼쳐져 있었지. 그런데 정작
파티 주인인 개츠비는 눈에 띄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가 전쟁 영웅이라느니, 옛날에 유럽의 귀족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았다느니, 심지어는 밀주업자 출신이라느니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진짜를 알지는 못했어. 나는 어정쩡하게 그 파티 속을 배회하다가 조던 베이커를 만났지. 조던도 파티에 온 김에 나와 함께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리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신사 한 명을 발견했어. 짙은 눈썹, 약간 말수가 적어 보이고 묘하게 우스워린 분위기를 풍기는 그 남자. 그는 나와 조던을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더군. 안녕하세요. 저는 개츠비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주인이었지. 개츠비는 한눈에 봐도 부유해 보였지만 대화 자체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친근했고 소문처럼 거만한 졸부 느낌은 아니었어. 하지만 숨기는 것도 많아 보였어. 그는 어떤 사연으로든 나에게 호감을 느낀 듯 이후로도 자주 연락하고는 했지. 그리고 어느 날 조던 베이커가 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 혹시 닉, 데이지가 예전에 누구를 좋아했는지 알아? 그것은 바로 개츠비였다는 거야. 데이지는 과거 전쟁에 참전하기 직전에 제이 개츠비와 사랑했어. 젊은 장교였던 개츠비는 가난했지만 열정과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지. 데이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그도 데이지만을 바라봤어. 그러나 개츠비가 전쟁터로 떠난 뒤 데이지는 주변 가족과 사회의 압박 속에서 부유한 톰 뷰캐넌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 당시 개츠비는 전쟁터에 있었고 연락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데이지가 부유한 집안의 톰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개츠비는 가난한 신세로는 그녀를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추구림을 다해 돈을 모았고 어떻게든 톰도 부러워할 만큼의 재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지. 그렇게 완벽한 부자가 되어 다시금 데이지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녀가 사는 이스트 에그 맞은편 웨스트 에그의 초호화 저택을 지은 거야. 하지만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직접 찾아가면 이미 결혼한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 생각했어. 대신 주변 사람들을 모아 초대하고 파티를 열어 언젠가 데이지가 스스로 오길 바랐던 거야. 그러나 매일 밤 정원에서 전등을 켜놓고 호화롭게 파티를 벌여도 데이지는 오질 않았어. 그래서 내게 도움을 청한 거지. 제발 내게 아주 우연한 재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나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개츠비를 위해 데이지를 초대하기로 결심했어. 데이지를 한번 불러다 내 허름한 집에서 차라도 마시며 자연스럽게 옆집 이웃이 되어버린 개츠비를 만나게 해주려 했지. 데이지를 초대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은 꽤 복잡했어.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만나려는 개츠비의 마음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거든. 하지만 개츠비는 사뭇 절절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품어온 데이지를 되찾고 싶은 희망을 간절히 말했어. 그날 데이지는 즐겁게 내가 점심을 대접한다는 말에 넘어와서 홀가분하게 내 집에 들렀어. 그리고 조금 뒤 문을 열고 들어선 개츠비. 두 사람은 순간 굳어버린 듯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지. 이전에 나에게 보여준 개츠비의 허세나 여유로운 태도는 간데 없었어. 잔뜩 긴장한 채 구두 끝만 힐끔힐끔 보더라고. 데이지도 초조한 듯 웃음을 지으며 오랜만이네요라고 애써 말을 걸었지. 처음엔 분위기가 서먹해서 나까지 괜히 가슴이 쿵쾅거렸어. 하지만 빗소리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차를 조금 나누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장벽이 풀려갔어. 결국 개츠비가 과거 두 사람이 함께했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데이지도 작게 웃으면서 지난날의 설렘을 떠올리는 듯했지.
이제 그 둘을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슬쩍 빠져나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 잠시 뒤 다시 들어갔더니 둘 사이에는 아련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하게 달콤한 공기가 감돌더라고. 개츠비는 데이지와 함께 자기 저택을 구경시키겠다며 우리를 이끌었어. 궁전 같은 그의 집 내부를 오가며 개츠비는 온갖 고급 외제품, 예술 작품, 값비싼 옷가지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 마치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해 준비된 거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지. 데이지는 푹신한 실크 셔츠들을 부드럽게 만지며 때로는 눈물을 흘릴 듯 애틋해 보였어. 이후로 데이지와 개츠비는 비밀리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 나와 조던은 둘의 가교 역할을 어느 정도 맡았고 개츠비는 자신의 꿈이 이제 곧 완벽하게 실현될 것처럼 들떠 있었지. 그러나 톰 뷰캐넌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고 데이지가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어떤 날은 아예 뉴욕 어딘가에 머무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 머지않아 톰은 개츠비와 데이지 사이를 확신하게 되었지. 결국 사건이 벌어진 것은 무더운 여름날 뉴욕 시내 한 호텔방에서였어. 톰은 데이지, 개츠비, 나, 조던을 함께 불러서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놀자며 웃는 낯으로 제안했지. 하지만 사실 이건 명백한 맞불 작전이었어. 톰은 호텔방에서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과열시킨 뒤 데이지와 개츠비 사이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어 했어. 시내의 스위트룸은 숨막히는 더위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어. 결국 톰과 개츠비는 누가 데이지를 진정으로 차지하는가에 대해 큰 소리를 내며 다투기 시작했고 데이지는 어쩔 줄 몰라 머리를 감싸쥐었지.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톰을 절대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해 라고 강하게 요구했어. 하지만 데이지는 당황스러워하며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어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지. 개츠비가 그토록 바라고 상상했던 데이지의 전부와 완벽한 과거 재현은 이미 틀어진 거였어. 과거에 톰을 사랑한 적도 있었고 지금 이 결혼을 완전히 버릴 용기가 있는지조차 데이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어. 결국 톰은 봐라. 이 사람은 불법으로 돈을 번 밀주업자 같은 놈일 뿐이야 라고 폭로하며 데이지를 개츠비로부터 떼어놓으려 했어. 그리고 데이지는 갈등 끝에 심리적으로 무너진 채 톰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지. 이 광경에 개츠비는 크게 낙담했어. 그날 우리는 싸늘하고 고요한 기운 속에서 호텔을 빠져나왔지.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그날 밤 자동차 2대에 나눠 타고 웨스트에그로 돌아가던 길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 톰 차와 개츠비 차가 차례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톰의 정부였던 머틀 윌슨이 길가에 뛰쳐나오다 개츠비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람은 데이지였어. 호텔에서 나온 뒤 정신이 혼미한 데이지가 급히 운전대를 잡았는데 뛰쳐나온 머틀을 피하지 못했던 거야. 놀란 데이지는 그대로 도망치듯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고 개츠비는 모든 걸 알면서도 내가 운전했다고 하자며 희생할 작정이었어. 왜냐하면 데이지가 경찰이나 법정에 끌려가면 모든 게 완전히 끝장날 테니까. 자신의 꿈, 그리고 그녀에 대한 모든 사랑이 산산조각 날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머틀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 톰은 분노를 터뜨리며 남편 조지 윌슨에게 개츠비가 저 차의 주인이다라고 일러바쳤어. 조지 윌슨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 우리 아내를 죽인 놈은 저 부자 나부랭이인가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비극이 벌어졌어. 개츠비는 혹시라도 경찰이 오거나 데이지가 마음을 바꿀까봐 밤새 데이지의 창밖을 지키고 있었어.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복수심에 사로잡힌 머틀의 남편 윌슨이 몰래 침입해 총을 쏜 거야. 결국 개츠비는 수영장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윌슨은 곧바로 자신도 목숨을 끊었어. 그렇게 꿈 많던 개츠비는 최후의 비극적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지. 서서히 달아오르던 뉴욕의 뜨거운 여름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했어. 슬프게도 개츠비의 장례식은 초라했어. 생전에 수백 명을 불러 호화 파티를 벌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세상을 떠나자 누구도 그를 진정으로 기리는 이가 없었지. 파티에 오던 사람들은 단지 술과 음악 그리고 황금 같은 기회를 즐기러 온 것뿐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 개츠비의 친아버지가 멀리서 오긴 했지만 늦게 알게 된 아들의 거대함에 그저 놀라워할 뿐이었지. 데이지는 톰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고 조던 베이커 역시 연락을 끊어버렸어. 결국 개츠비의 장례에는 나와 개츠비의 아버지 그리고 극히 소수 사람만이 참석했어.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국 동부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공허함 그리고 개츠비가 평생 쫓아왔던 꿈의 허망함을 절실히 느꼈어. 에필로그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것은 결국 데이지의 사랑이자 그녀와 함께했던 과거의 완벽한 재현이었어. 하지만 그 꿈은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뒤여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완성되지 못했지. 그럼에도 개츠비에게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건 그가 누구보다 순수하게 자신의 꿈을 쫓고 마지막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해. 낡고 초라한 부두 끝에서 데이진의 저택을 향해 반짝이는 녹색 불빛을 매일 밤 응시하던 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갈망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몰라. 나는 그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동부에서 겪은 모든 일이 허무하고 씁쓸했기 때문이지.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 이익만을 좇는 존재인가라는 회의감도 들었고 말이야. 하지만 문득 개츠비가 끝까지 붙잡던 한 줄기 희망, 과거의 황금빛 순간을 되살려내겠다던 그 열망만은 어떻게든 내 가슴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았어.